독특한 색감의 몽환적 분위기를 물씬 뽐내며 마지막 편을 향해 고조되는 이야기,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이 다리는 밀레니엄 브릿지로 영국에 존재하는 다리입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휩쓸고 가며 다리가 휘청이는데 실제로 개통 후 큰 흔들림이 생겨서 곧바로 폐쇄된 적이 있었죠. 다만 작중 배경이 1996년이기에 당시에는 이 다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를 데리고 순간이동을 시도하는 덤블도어. 해리의 몸이 쭉쭉 늘어납니다. 소설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편 덤블도어와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마을 어귀였으니 순간이동을 할 때 곧바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문을 열어버리는, 즉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마법사의 집에는 보호마법이 설치되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버로로 이동시켜줄 때에도 덤블도어가 해리를 집 밖에다가 데려다주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고 한바탕 전투가 휩쓸고 간 듯한데요. 천장의 피를 쓱 맛보더니 바로 진실을 알아내는 덤블도어. Dragon's blood. 덤블도어는 과거 용의 피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초콜릿 뒷면에 적힌 그의 업적 중 하나로 난장판이 된 집의 모습과 실제 피가 아닌 마법 재료가 뿌려져 있는 것을 유추해보건대 꾸며진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슬로그온이 안락의자에서 변하는 장면은 전부 CG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추어 장치로 밀어내고 그 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Dumbledore's got a bit old. Rubbish. He's only... What is he? 150? 설정상 이때 덤블도어의 나이는 115세입니다. Step up, we've got fainting fancies, nosebleed nougat. 찢어지게 가난한 위즐리 가문에서 어떻게 다이애건 엘리에, 그것도 목 좋은 곳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두고 가게를 낼 수 있었을까요? 소설에서는 해리가 트라이 위저드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투자했는데 그러한 언급이 없는 영화에서는 돈 내기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Come on, place your bets, come on. Come on, step up, mates, don't be shy. 위즐리 형제의 위대하고 위험한 장난감 가게 앞, 불을 뿜는 이 작은 용은 불의 잔에서 등장한 헝가리 혼테일입니다. 루핀을 늑대인간으로 만들었던 펜리르 그레이백의 등장입니다. 3편 영상에서 다뤘던 리머스 루핀의 이름 뜻처럼 그의 이름에도 모티브가 있으니 펜리르는 북유럽 신화 속 등장하는 커다란 늑대의 이름으로 토르 실사 영화에서도 그 영향을 받은 동물이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재미로 사람을 물 정도로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론의 형인 빌 위즐리 또한 그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I got also a werewolf named Greyback. Hope we pay the favour one day. 지니가 어깨 위에 올린 작은 동물은 퍼프 스캔의 일종인 피그미 퍼프로 긴 혓바닥이 특징인 마법사의 반려동물입니다. 특히 잠든 마법사의 콧구멍을 파는 경향이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 동물을 구입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슬로그혼의 방은 유달리 눈에 띄는 기둥이 인상적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기둥은 트로피 전시실 라가 필요의 방과 이어지는 세트장입니다. 슬로그혼의 방 곳곳을 장식했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으시다면 아주 여러 장면에서 해당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의 방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데 말포이와 지니가 뭐든 숨길 수 있는 방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다음 영상인 8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상한 헤르미온느와 도서관에서 대화 중인 해리. 슬로건의 파티에 누굴 데려가야 할까 고민하는데 She thinks you're the chosen one. But I am the chosen one. Okay, sorry. 이때 엄청 아팠다고 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You're laughing because you hit me so hard, aren't you? Okay. 어린 톰 리드를 연기한 배우는 히어로 파인스 티핀으로 볼드모트 역을 맡은 레이프 파인스의 조카입니다. 학생 톰 리들은 프랭크 딜레인이 맡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볼드모트는 머리가 없고 또 코도 없는데 어째서인지 성장기의 톰 리들은 머리도 풍성하고 코가 오똑하거든요. 소설에서도 그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묘사되니 이거 참 의아한 변화인데, 이는 호크룩스를 만들며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찢어냈다는 것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형체를 잃고 뭉개져가니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을. 톰 리들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슬리데린의 후계자라는 칭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은 공포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방법 중 호크룩스를 찾아냈죠. It's called, as I understand it, a Horcrux. 이는 그의 성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법사의 돌은 불로불사를 가져다주는 영약이지만 자신이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남에게 빼앗기거나 오염된다면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볼드모트는 휘하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한다거나 믿음을 준 적이 없었죠. 추종자들에게 그러할진데 타인의 손을 거쳐야 하는 마법사의 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만 해리에게 강탈하려고 했던 이 순간은 본인의 힘이 워낙 취약해져 있던 탓에 꼭 잡아야 하는 지푸라기였고요.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의 입장에선 더없이 문제가 아닌 방법이며, 거기에 덧붙여 영혼을 7개로 쪼갤 수만 있다면 더욱 특별해진 상태가 된 자신에게 불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Can you only split the soul once? For instance, 6 and 7. 독을 먹고 쓰러진 론에게 다급히 베조아르, 염소의 위석을 먹이는 해리.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지만 베조아르는 마법약의 첫 수업과 Where, Mr. Potter, would you look if I asked you to find me a Bezoar? 혼혈왕자의 책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의 영향력이란. 호크룩스의 위치를 알 것 같다며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앞길을 막는 어느 동굴에 도착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보는 장면에서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데요. 삭제 장면에서 그 이유를 일부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Tom Riddle once stood many years ago. One wintry afternoon, you lured 2 young classmates to this cave. 몰려드는 임페리우스에게 해리는 각종 마법을 날려보지만 썩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덤블도어가 일으킨 커다란 불에는 모두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임페리우스는 움직이는 시체이기 때문에 다른 마법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오로지 불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용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뒤틀린 행동을 만들었으며, 좀비처럼 보이지 않도록 비쩍 마르게 표현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The Inferi are the living dead. We didn't want them to be your classic zombie. 많은 이야기가 러브스토리에 매몰된 나머지 말포이의 서사가 뚝뚝 끊기는 감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가 필요의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는 해리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그나마 있는 내용도 삭제되면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없거든요. What if there are 2 vanishing cabinets? What if there are? I don't know. 뿐만 아니라 드레이코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가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I don't need protection. I was chosen for this. Out of all others, me. 바로 전편에서 아버지 루시우스가 예언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되려 볼드모트의 부활을 온 군데 알리는 꼴이 되었으니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했습니다. He's back. 따라서 호그와트 내의 행동대장 임무를 드레이코에게 준 것인데, 이는 특권 의식에 물든 성장기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그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남을 괴롭히길 좋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은, 그저 해리에게 딴지를 거는 위치에만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평면적인 캐릭터로 놓여있던 그였기에 이 임무는 그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지점입니다. 만약 영화가 드레이코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담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혼혈왕자의 정체는 마지막 스네이프가 언급하며 드러납니다. I'm the half-blood prince. 시리즈의 부재인 만큼 이 혼혈왕자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조금 더 확실히 다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스네이프는 머글 아버지 토비아스 스네이프와 마법사 어머니 에일린 프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프린스의 피 반쪽을 가진 사람이자 마법사의 피 반쪽을 가진 사람, 이것이 혼혈 왕자의 비밀이죠. 덩그러니 비어있는 교장실 책상에 셔벗 레몬이 놓여 있습니다. 덤블도어가 선호하는 간식으로 교장실 암호로 사용된 적이 있는 만큼 그의 취향을 반영한 작은 디테일입니다. Sherbet lemon.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호그와트 교장실에 옛 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이유에 대해 아실 텐데요. 그에 따라 덤블도어의 초상화도 호그와트 교장실에 놓여 있습니다. 소설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서 집중한 포인트가 다른 곳에 가 있어 조금은 아쉬운 영화였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7편 죽음의 성물 1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